안녕하세요. 인생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박혀 있는 아주 아프지만 반드시 빼내야 할 가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바로 상대방을 바꾸고 싶은 마음, 그리고 예전 같지 않은 관계에 대한 서운함입니다. 혹시 오늘 하루 종일 전화기를 몇 번이나 쳐다보셨나요? 자식에게서 혹은 친구에게서 연락이 오기를 기다리지는 않으셨나요? 명절이나 생일 때 온 가족이 모여 하하, 호호 웃는 장면을 상상했지만 막상 현실은 어색한 침묵과 서둘러 집에 가려는 자식들의 뒷모습만 남지는 않았나요?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사람이 그리워집니다. 젊은 시절 앞만 보고 달리느라 챙기지 못했던 관계들이 이제야 눈에 들어오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자식에게 더 잘해주려 노력하고 며느리나 사위에게 점수 좀 따보려 애쓰고 옛 친구들을 찾아 연락도 해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내가 다가가려 할수록 내가 더 잘해주려 노력할수록 상대방은 뒷걸음질 치는 것만 같습니다. 내 진심이 통하지 않는 것 같아 가슴이 답답하고 밤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우리가 어떤 사이인데, 이런 말이 목구멍까지 차오르지만 뱉어내면 꼰대 소리 들을까봐 속으로만 삼키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 답답함, 그 서운함, 그것은 상대방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거스를 수 없는 관계의 자연 법칙을 거스르려 했기 때문에 생기는 통증입니다. 오늘 저는 아주 냉정하지만 듣고 나면 속이 뻥 뚫리는 진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바꾸려 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바꿀 수 없습니다. 오직 바꿀 수 있는 건 그것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마음 하나뿐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여러분의 노후는 비굴한 기다림이 아니라 당당한 자유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이유와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입까지 생생한 순간들을 통해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연습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식은 부모보다 배우자 편입니다. 이건 배신이 아니라 생존 본능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들이 좋아하는 반찬, 예를 들어 갈비찜을 잔뜩 해서 바리바리 싸 보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아들에게 전화가 와서 하는 말이 엄마, 아내가 입맛이 까다로워서 이거 잘 안 먹어. 다음부터는 힘들게 보내지 마 라고 합니다. 섭섭하시죠? 지 마누라 입만 입이고 엄마 정성은 생각도 안 하나 싶어 눈물이 핑 돕니다. 그런데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아들은 지금 누구와 살고 있나요? 부모 곁을 떠나 새로운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 가정의 평화를 지키는 것이 가장의 첫 번째 의무입니다. 아들이 엄마 편을 들고 아내를 타박하는 순간 그 집안은 전쟁터가 됩니다. 아들이 며느리 눈치를 보는 것, 그것은 못난 게 아니라 제 가정을 지키려고 애쓰는 겁니다. 둥지를 떠난 새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날아가야 합니다. 자꾸 뒤를 돌아보는 새는 나무에 부딪혀 떨어집니다. 내 품을 떠난 자식이 배우자에게 꼼짝 못하는 모습을 보신다면 혀를 찰 게 아니라 장하다, 제 짝이랑 잘 살려고 애쓰는구나 하고 박수 쳐주셔야 합니다. 그게 자식을 진정으로 위하는 길입니다. 두 번째,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노력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요즘 나는 며느리를 딸처럼 생각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백화점 가서 며느리 줄 비싼 옷도 사주고 김장때도 너는 오지 마라 내가 다 해서 보내마 하십니다. 그러고는 은근히 기대합니다. 이 정도면 며느리가 나를 살갑게 대하겠지, 전화도 자주 하겠지.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요? 며느리는 그 비싼 옷 잘 안 입습니다. 김치 보내줘도 잘 먹겠습니다. 문자 하나 띡 오고 맙니다. 섭섭함이 밀려옵니다. 여러분, 며느리는 딸이 아닙니다. 남의 집 귀한 딸입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남편을 낳아준 고마운 분이지만 동시에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상사와도 같습니다. 직장 상사가 아무리 잘해줘도 상사는 상사입니다. 퇴근하고 상사와 통화하고 싶은 부하 직원은 없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어려워하고 거리를 두는 건 예의를 지키기 위한 최선의 방어막입니다. 그걸 뚫고 들어가 친해지려 할수록 며느리는 숨이 막힙니다. 딸처럼 대하지 마세요. 귀한 손님처럼 대하세요. 손님은 가끔 봐야 반갑고 적당히 거리가 있어야 예의가 지켜집니다. 세 번째, 손주는 할머니보다 엄마가 좋습니다. 당연한 핏줄의 이치입니다. 손주가 너무 예뻐서 주말마다 오라고 하고 올 때마다 비싼 장난감 사주고 용돈 쥐어줍니다. 할머니 집에 오면 과자도 마음대로 먹게 해줍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이가 놀다가 넘어져서 무릎이라도 깨지면 그 순간 아이는 누구를 찾나요? 엄마 하고 웁니다. 할머니가 안아주려 해도 뿌리치고 엄마 품으로 파고듭니다. 그때 느끼는 그 묘한 배신감 말로 다 못하죠. 하지만 이건 서운해할 일이 아닙니다. 아이에게 엄마는 생존 그 자체이고 우주입니다. 할머니는 가끔 맛있는 거 주는 좋은 분일 뿐 엄마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간혹 내가 키워준 정기 얼만데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3년, 5년 업어 키워놔도 초등학교만 들어가도 제 친구가 더 좋고 제 엄마가 더 좋습니다. 손주에게 사랑을 줄 때는 보상을 바라지 마세요. 그냥 그 순간 아이가 웃었으면 내 즐거움은 그걸로 끝난 겁니다. 나중에 커서 효도하겠지, 나를 찾겠지 하는 기대는 일찌감치 접으시는 게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네 번째, 친구는 필요할 때만 연락합니다. 우정도 조건부입니다. 나이 들어 동창회 나가보면 느끼실 겁니다. 젊었을 때는 떡볶이 하나 나눠 먹으며 깔깔거렸던 친구들인데 이제는 모이면 자식 자랑, 돈 자랑, 건강 걱정뿐입니다. 내가 잘 나갈 때는 주변에 사람이 북적거리지만 내가 사업에 망하거나 큰 병에 걸리면 썰물처럼 빠져나갑니다. 특히 돈 빌려달라는 친구, 보증 서달라는 친구 때문에 속앓이 많이 하셨을 겁니다. 거절하면 친구끼리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며 의절하자고 합니다. 그게 무슨 우정인가요? 그건 거래입니다. 나이 들어서의 인간관계는 철저히 서로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유지됩니다. 내가 왕년에 밥을 얼마나 샀는데 이런 계산은 통하지 않습니다. 친구가 연락이 뜸해졌다면 그 친구가 나쁜 게 아니라 각자의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그런 겁니다. 내 아픈 무릎이 남의 암보다 더 아픈 법입니다. 다들 자기 아픔 감당하느라 남 챙길 여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연락 없는 친구를 탓하지 마세요. 그저 무소식이 희소식이려니 어디선가 잘 살고 있겠거니 하고 놓아주는 게 진정한 우정입니다. 다섯 번째, 배우자는 예전처럼 안 대해줍니다. 당신도 예전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감탱이가 예전에는 안 그러더니 이제는 내 말은 귓등으로도 안 듣네. 우리 집사람은 목소리만 커지고 밥상도 대충 차려주네. 이런 불평 하루에도 몇 번씩 하시죠? 배우자가 변했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울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거울 속의 나도 예전에 그 싱그럽고 상냥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나도 모르게 미간에 주름이 잡혀 있고 말투에는 짜증이 섞여 있으며 같은 말을 몇 번씩 반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배우자도 늙어가고 있습니다. 귀가 어두워져서 내 말이 잘 안 들리는 것이고 무릎이 아파서 밥상 차리기가 귀찮은 것입니다.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라 에너지가 고갈된 것입니다. 늙은 말에게 왜 빨리 달리지 못하냐고 채찍질해봐야 말은 주저앉을 뿐입니다. 지금 곁에 있는 배우자는 평생의 풍파를 함께 맞아온 전우입니다. 예전처럼 다정하지 않다고 타박하기 전에 당신도 늙느라 고생이 많소 하고 따뜻한 물 한 잔 건네는 연민이 필요합니다. 상대를 바꾸려 들면 지옥이 되지만 늙음을 인정하면 측은지심이라는 꽃이 핍니다. 여섯 번째, 나이 들수록 사람들은 멀어집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가지치기입니다. 가을이 되면 나무는 잎을 떨어뜨립니다. 왜 그럴까요?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해
불필요한 에너지를 줄이려는 생존 전략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을, 겨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었을 때는 인맥이 재산이라 생각해서 싫은 사람 비위도 맞추고 피곤한 모임도 억지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에게 남은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나를 진심으로 아껴주지 않는 사람, 만나면 스트레스만 주는 사람, 이해타산만 따지는 사람들과 굳이 관계를 붙들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내 곁을 떠나는 것 같아 외로우신가요? 아닙니다. 인생이 여러분을 위해 불필요한 가지를 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정말 소중한 것, 진짜 내 것만 남기는 시기입니다. 100명의 지인보다 나 혼자 마시는 차 한 잔의 고요함이 더 귀할 때가 있습니다. 떠나가는 인연을 잡으려 애쓰지 마세요. 빈자리가 생겨야 비로소 내가 편히 쉴 공간이 생깁니다. 7번째, 바꾸려다 평생 상처만 남깁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최고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세상이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고집 때문입니다. 자식은 효도해야 하고 친구는 의리가 있어야 하고 배우자는 다정해야 한다는 그 당위가 우리를 괴롭힙니다. 흐르는 강물을 거슬러 오르려 하면 힘만 들고 결국 떠내려 갑니다. 하지만 강물에 몸을 맡기면 둥둥 떠서 편안하게 바다로 갈 수 있습니다. 타인은 내 마음대로 조각할 수 있는 지늘기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만의 뿌리와 잎을 가진 단단한 나무입니다. 소나무를 보고 왜 대나무처럼 곧지 않냐고 화를 내는 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아,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자식은 저런 사정이 있구나. 세월이 흘러 관계가 변했구나. 이렇게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 포기가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세상을 넓게 보는 수용이고 관조입니다. 이제 남을 바꾸려는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그 에너지를 이제는 오롯이 나를 위해 쓰십시오. 자식 전화 기다릴 시간에 나가서 맑은 공기 마시며 산책하십시오. 며느리 눈치 볼 돈으로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을 사 드십시오. 친구들에게 서운해할 시간에 재미있는 책 한 권을 읽거나 트로트 한 곡을 배우십시오. 고독구다엔 외로움이 아닙니다. 외로움은 남이 나를 찾아주지 않아 비참한 기분이지만 고독은 내가 스스로 선택한 홀로 있음의 자유입니다. 남에게 기대지 않고 남을 원망하지 않고 내 두 발로 단단히 서서 오늘 하루를 즐기는 것. 이것이 바로 나이 들미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축복이자 선물입니다. 자식도 배우자도 친구도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내 마음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 다들 각자 사느라 바쁘구나. 나도 내 인생 재미있게 살련다. 이렇게 마음 먹는 순간 여러분의 표정은 온화해지고 그 넉넉한 품 위에 사람들은 저절로 다시 모여들지도 모릅니다. 억지로 끌어당기지 않을 때 비로소 진정한 인력, 인리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남을 바꾸려 애쓰지 않고 나를 사랑하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평온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내려놓은 그 손 안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생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박혀 있는 아주 아프지만 반드시 빼내야 할 가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바로 상대방을 바꾸고 싶은 마음, 그리고 예전 같지 않은 관계에 대한 서운함입니다. 혹시 오늘 하루 종일 전화기를 몇 번이나 쳐다보셨나요? 자식에게서 혹은 친구에게서 연락이 오기를 기다리지는 않으셨나요? 명절이나 생일 때 온 가족이 모여 하하호호 웃는 장면을 상상했지만 막상 현실은 어색한 침묵과 서둘러 집에 가려는 자식들의 뒷모습만 남지는 않았나요?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사람이 그리워집니다. 젊은 시절 앞만 보고 달리느라 챙기지 못했던 관계들이 이제야 눈에 들어오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자식에게 더 잘해주려 노력하고
며느리나 사위에게 점수 좀 따보려 애쓰고 옛 친구들을 찾아 연락도 해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내가 다가가려 할수록, 내가 더 잘해주려 노력할수록 상대방은 뒷걸음질 치는 것만 같습니다. 내 진심이 통하지 않는 것 같아 가슴이 답답하고 밤잠을 설치기도 합니다.